안녕하세요, 홈포마제입니다. 제가 두 번째 올리는 동영상은 제주도가 역사 속이나 해외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가 입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 이야기, 제주도가 역사 속이나 해외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제주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요소가 숨겨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 열강들이 제주도에 대해 욕심을 가진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몽골의 역사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삼벌초 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제주도에 온 몽골은 고려 공민왕에게 제주도에 몽골 도읍을 옮기고 싶다고 사신을 통해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고려사 공민왕 세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몽골은 육상에서 대제국을 이룬 이후 해상에도 관심을 가져 제주도를 공격과 방어의 채적지로 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제주도를 중국과 일본의 규슈 지방을 잇는 지정학적인 중요도 때문에 중일 전쟁 때부터 보슬포에 만든 알뜨리 비행장에 해군 항공대를 주둔시켜 중국의 주요 대도시들을 공습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1945년 일본은 미군의 사이판, 필리핀 상륙작전이 성공하자 일본 본토 방어 및 재공격 전처기지로 제주도를 결정하고 집중적인 준비를 했지만 일본 천황의 무조건 항복으로 제주도는 다행히도 큰 전쟁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초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미국 카지노협회 세미나에서 중국의 시장 개방으로 경제 발전이 진행되면 중국인의 성향으로 카지노 산업이 발전할 수 있으므로 중국인과 일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국의 제주도에 카지노 사업을 진출해야 한다는 얘기가 주장되었지만 제주도민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TV 프로그램이 자주 제주에서 촬영을 하며 제주의 숨은 비경을 소개하면서 제주도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주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제주도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이 매입하는 제주도 부동산은 아파트나 주택이 아니고 전망이 좋고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고 근처에 전기와 상수도가 들어온 토지를 매입합니다. 주로 가수원이나 밭 또는 임야가 많아서 땅의 면적은 꽤 큰 편이지만 당시 금액은 높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제주도 부동산 투자는 중국 자본의 유입이 시작된 2013년경이라고 하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국내 투자자들은 이미 2000년 초반부터 제주도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미 이전에 많은 대기업이 제주도에 많은 토지를 매입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 제주도 도지사에 당선된 우금민 도지사는 중국 자본을 영입하기 위해 제주도 투자 이민 조건을 5억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실행하면서 한류붐이 일고 있는 중국인들의 많은 관심과 투자를 받게 됩니다. 물론 중국인들의 성향으로 많은 열기가 일어난 것 같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적었습니다. 초창기는 중국 관광객만 많이 늘어났지 실질적인 투자는 법인 방식의 투자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과 특정 분야에서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2021년 상반기 국토부에서 발표된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자료를 보면 제주도의 외국인 토지 보유는 21.7제곱킬로미터로 제주 전체 면적의 1.1%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국인 보유 면적은 2018년 9.4제곱킬로미터에서 2020년 9.1제곱킬로미터로 3.2% 감소했으나 다른 나라 외국인의 토지는 늘었다고 합니다. 물론 전체 외국인의 토지 보유는 비율적으로 전국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많은 나라들이 제주도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제 생각은 제주도의 위치와 쿠로시오 해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은 탐나 문견록 바다밖의 넓은 세상이라는 책에는 1699년생의 정은경이 제주 목사로 부임하는 아버지 정필령을 따라 1731년 9월 제주에 와서 풍랑으로 배와 함께 일본, 대만, 베트남 등지로 떠내려갔다가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만나서
이들 중 14명의 흥미진진한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 내용이 있습니다. 쿠로시오 해류는 제주도를 감싸돌며 남쪽으로는 멀리 필리핀을 지나 대만을 거쳐 제주도에서 갈라져 한국의 서해를 가는 해류와 다른 쪽은 남해를 거쳐 동해로 가기도 하고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 태평양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바람과 물때를 잘 만나면 남중국해를 거쳐 동중국해까지 별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배들이 풍력과 인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류의 영향이 컸지만 지금같이 엔진의 힘을 이용하는 선박들에게는 중요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제주도가 앞으로 갈 길에 대한 예상에 대해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동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